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7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한번 걸어보셨어요? 정말 뜨겁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좀 걷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땀이 쭉쭉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릴 거는요, 참 이거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그 간첩을 체포한 거 있죠, 민노총에. 근데 이 국회에 그 중진 국회의원, 야당 중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그 국회에 있으면서 그 정부한테 그 자료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관한테 중요한 군사 기밀 같은 게 빠져나갔다. 3년간 군사 기밀을 700여 건을 요구했다.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까지 빼내려고 했다.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 한미가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뭐 구체화적이 되고 뭐 저런 거는 없습니다. 전애들은 김정은이는 지금 현재 뭐 국민들 굶어 죽어도 그 핵 개발하고 미사일 개발하고 미사일 그저께 미사일 또 쐈잖아요. 미사일만 쏘잖아요.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데. 그 전애들은 누굴 위한 겁니까?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거기를 상대를 하려는 겁니까? 제일 같이 붙어 있는 대한민국이 걱정입니다, 여러분들. 걱정이에요. 자, 그러나저나 이 문통 정부 때 그 국정원에 있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라고 그렇게 얻으면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간첩이 아주 독보석같이 잘한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르죠. 문재인 자체가 이북만 바라보는 사람이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덮어두고 나갔는지도 모르죠. 뒤로는 김정은이한테 잘 보여야지. 잘 들어온다. 그래, 간첩질 잘해. 나도 뭐 일부는 했어. USB도 내가 담아서 넘은 게 좋거든. 문재인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옛날에 그 제가 어릴 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정부를 남한 단독 그 정부 할 적에요. 그쪽에 이승만 박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선거실지 그쪽에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중에도 간첩이 있었어요. 그 남로당의 그 박헌영이 그 일파들 있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이 그 당시 지역의 동네에 그래도 좀 똑딱하다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 공산당 노릇을 했어요. 빨간 완장 차고 아주 무슨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저 어릴 때도 그걸 봤거든요. 그 드문드문 동네에 있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그 사람네들은 연좌제까지 걸어가지고 그 정부에서 저기 저 관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런 걸 다 폐지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가 조금 천천히 더 경제가 발전되고, 그래도 지금 이 간첩, 이 적군에게 이롭게 하는 이 간첩들만큼은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요. 이 간첩들 도무지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북한의 일당 독재, 제 할아버지부터 지금 3대 세습을 하고 있고, 이북의 군인들은 먹을 게 없어서 아사 상태로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보도에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북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지금같이 이렇게 발달된 나라에서도 간첩질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자,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뭐 이념의 정신병인지 몰라도요. 이 사람들은요 정말 아주 중죄로 철퇴를 해야 된다. 그냥 사형에 쳐도 돼 그냥. 이 도둑질하는 사람은 한 사람한테만 손해를 끼치게 도둑질하지만요. 이 간첩질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완전히 적군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뭐 5천만이면 5천만 국민 전체를 다 완전히 그 적군에게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은 인간으로 보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서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이 좌파 있는데 말이죠. 이 지금 현재 전교조 있잖아요. 전교조도 문제다죠. 민노총에도 문제지. 뭐 경찰에 검찰에 그 판사 개정 사법부에는 간첩이 없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아니 대통령이 이북의 눈치만 보고 이북만 바라보고 이북의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절절매는 그런 문통정부 시절에 얼마나 많은 이 간첩들이 나타났겠습니까?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참 대한민국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많은 일을 다 잡아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무슨 전적으로 나서 뭐 방패매기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김건희 여사 그냥 들고 씻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법정 구성시켰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방송해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그거는 집행유예를 해도 충분히 되고 전자에 집행유예를 받은 그 전자에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76세 된 노인네를 뭐 도주 우려가 있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구속을 시킨다. 내가 볼 때는요. 이 판사들도 뒷조사를 해야 돼요. 이 좌파에 연루된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입법부에만 간첩이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가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정부에 대해서 뭐 국정감사한다 뭐한다 해서 자료 요구를 하게 되면 그 자료 요구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저기 행정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뭐 한두 명이나 있어요. 지금 현재 8명, 9명씩 했잖아요. 그 사람네들이 물론 의원이 간첩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그네들이 이북과 선이 닿아가지고 간첩질하게 되면 그러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이 자료 달라고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안 주면 또 난리가 나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참 큰일 났습니다. 이 간첩 때려잡는 기구가 말이에요. 내년에 이거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다는데 이거 빨리 되돌려 놓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은 간첩 하나 잡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상한 사람 정보를 입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저 2년간도 1년 2년을 이렇게 뒤에 따라다니면서 그 정보를 입수한다는 거 아닙니까? 간첩이나 간첩이요 그리고 명찰 써놓고 명찰 달고 다니는 거야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잡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찰들이 그런 걸 다 해나가겠냐 그런 얘기예요. 여지껏 해오던 국정원에 하던 거 인수인계하면 경찰들이 다 해나갈 수 있냐 그런 얘기예요. 난 참 대한민국이 걱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걱정됩니다. 이 간첩은 제일 1순위로 처단해야 됩니다. 잡아넣어야 돼요.
그냥 무기징역 사형으로 처벌해야 돼요. 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자, 이거 지금 현재 그 밝혀진 거 보면요.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렸다. 문정권 대공수사권 무력화 결과다. 3년간 군사기밀 700여 건 요구했다. 군사기밀을. 김정은 잠수부대 정보까지 빼내. 이 국회의원들, 좀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그 인원 줄이고 자기들 밖으로 줄이는데 그거 하겠습니까, 이게? 국회의원들이요, 최소 100만 원, 최대 150명 충분합니다. 아주 이러고도 남아요. 충분해요. 못하면 국회의원 누가 하래 나오래요. 뭐 국회의원들이 지난번에 뭐 수해가 났는데도 뭐 베트남하고 라오스를 간 사람들 뭐 4명이 있더만요. 지난번엔 국회 부의장에 있던 여자가 의원이 일본에 뭐 골프 치러 간다고 뭐 문자 메시지 하는 것이 기자에 노출돼 가지고 또 난리가 나는데 지금 다 그거 그냥 그만두고 그냥 그만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그냥 덮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묻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 좌파 방송들이 제대로 방송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저는 여당 국민의힘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그쪽 편에서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건을 사실대로만 방송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좌파 방송들은 민주당에 대해서는 띄우잖아요. 그냥 민주당 편에서 민주당에 그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그냥 막 띄우잖아요. 막 그냥 나팔 불잖아요. 근데 이 여당 보수적 측에 하는 방송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이 국가범법 위반 혐의로 방첩 기관들의 내사를 받는 것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무력화에 책임을 묻는 소리가 나왔다. 문재인이도 빨리 조사를 해서 죄가 있으면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는 그냥 조용히 못 넘어갑니다. 국민의힘 여당에 있는 의원들 그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문재인 문통이 뭐 우리 국내에 있었던 울산 시장 선거 그때 개입 문제, 원자력 발전소 문제, 무슨 이 주택 문제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지만요. 뭐 안보 문제도 있지만요. 이 도고다리에서 이 김정은이한테 USB를 준 거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국민들에게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그 USB 안에 남한에 있는 1급 정보가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하는 장담을 누가 하겠습니까? 보다 무슨 우리나라 드라마나 뭐 우리나라 가수 노래하는 거 갖다가 거기다 담아가지고 김정은이 좋겠습니까? 그 시도 안 된 얘기들을 하지 마세요. 저는 거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통이고 문통의 하랩이고 안에 무조건 법 앞엔 다 대한민국 사람은 다 똑같아요. 뭐 대한민국 어떤 사람을 못난 사람이 있어요. 법대로 처벌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26일 유상범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으로 노조와 학교에 이어 입법부마저 간첩에게 뚫려버린 현실, 민주당의 안이한 안보의식과 문재인 정권의 대공수사권 무력화가 불러온 예견된 참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적극 나서서 이 간첩 이런 문제, 이 안보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이 좀 말 좀 해봐요. 예?
글도 쓰고 말 좀 해봐요. 의원들 뭐 112명이 되는 사람들 나 지금 뭐 합니까? 뭐 한두 명 있는 사람도 그것이 밖에 안 보여. 내년에 국회 그래도 공천 받으려고 그냥 눈에 띄려고 그냥 거기만 치중하는 거요. 뭐 하는 거예요. 유수석 대변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살 받는 민주당 소속 중진 의원의 전직 보좌관이 국방부에서 김정은 참수부대 정보까지 받아갔다고 한다. 그것까지 내줬어? 예라이 국방부도 문제가 있지. 그건 뭐 1급 또는 특급 군사정보 군사 기밀이라고 안 줘야지. 뭐 문통부 시절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뭐 그냥 국방부나 뭐 그 보좌관이나 뭐 의원들이나 뭐 다 그 밥에 그 나불 아닙니까? 다 비슷비슷하지. 해당 인물이 지난 3년간 국방부에 요구한 군사기밀만 해도 700여 건에 달한다고 하니 사실상 국회가 북한의 정보 수집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었다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개탄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창설된 김정은 참수부대는 현재까지 규모나 장비 등 그 실체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기밀 중에 기밀이고, 지난해에는 북한 공작원이 소속 장교를 포섭해 기밀을 빼내려 했을 정도로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간절히 원하는 정보라며, 그렇기에 질의에 사용하거나 의원의 보고도 하지 않는 관련 자료를 받아 해당 보좌관이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해당 보좌관의 이력 역시 도마에 올랐다. 해당 보좌관이 친북 성향 매체의 기자로 활동하며 김정은을 찬양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이거 새빨간 놈이네. 이거 새빨간 운동이네. 이거 빨리 조치해야지 않으면 이게 옆으로 또 전파되고 물들 사람들이 생기게 큰일 나구만. 큰일 났습니다. 북한 동향과 김정은을 연구 추종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유 수석 대변인은 이러한 반국가적인 행적에도 불구하고 4급 보좌관으로 채용되어 국가 기밀에 너무나도 쉽게 접근했으나 민주당 역시 국가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통로를 활짝 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민주당에도 그 빨간 색깔 있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보세요. 북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북한의 뭐 인권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그 말하는 거 그 민주당 의원들 봤습니까? 인권,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저 중국의 서해안에 그냥 그 원자력 발전소가 뭐 50개인가 뭐야 수십 개가 있다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폐수가 일본 후쿠시마 나는 폐수에 50배가 더 하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일본은 계속 물건을 지고 일본 가서 뭐 기절한다라고 무슨 유엔을 쳐들고 뭐 이렇게 하더니 중국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요. 이 민주당은 중국을 의식을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죠. 무조건 이 정보기관에서 샅샅이 조사해서 싸그리 긁어내듯이 그냥 싸그리 잡아들여야 됩니다. 이 간첩들은 잡아내야 됩니다. 간첩 비슷한 것도 잡아내야 됩니다. 이건 도저 국가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난 1월 해외에서 북한 인사를 접촉하고 북한의 암호문을 보고했던 인물이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실의 보좌관으로 근무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으니, 이쯤 되면 민주당의 안보의식의 문제일 뿐더러 민주당 의원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아, 전부 조사하면 다 좋죠. 우리 국민들은 좋아하지. 말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민노총 전교조에 이어 이제는 국회까지 간첩에 뚫린 현실은 결국 민주당의 안일한 안보의식, 그리고 지난 정권의 대공수사권 무력화에 따른 결과라며, 해당 인물의 남편 역시 통진당 출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라고 한다. 국정원은 이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나라 내부 안에 있는 이 간첩들, 이 적군파에 있던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정말 무섭습니다. 그거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내부의 적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외부의 적은 경계를 하잖아요. 대비를 하잖아요. 내부의 적은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건 누가 잡아내냐? 그 수사기관에서 해야죠. 국정원에서 해야 되고, 경찰이 하고 검찰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정보를 입수해서 정보를 넘겨주는 게 제일 빠릅니다. 국민도 책임이 있어요. 자기 나라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사는 나라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의원들 잘 뽑아야 될 것, 주변에 눈 크게 뜨고 간첩 의심이 가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다 잡아드리게끔 해야 될 것, 국민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 저다가 이 미친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게 엉뚱한데 걱정을 하게 만드네요. 아니, 이북의 실정을 그렇게 알면서 독재 쓰고 이렇게 하는 거, 한국의 한류에 의해서 한국에 있는 무슨 노래 듣고 뭐 드라마 든다고 지난번에 그냥 즉결 처분했다고 그래요. 총살. 아, 그런 독재운운한 나라, 거기에 대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간첩질을 한다. 미친 것도 아니고 이건 완전 또라이에 또라이. 이런 또라이들은 싸그리 없애야 되는데 그 싹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아유, 날씨 더운데 참 나라 참 꼴 참 웃기다. 이게 뭐 하는지. 그래, 국회까지 감시질 하는 사람이 있어? 국회의원들은 다 깨끗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중국이나 이북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 보면요, 이 민주당에도 그쪽에 내조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심이 듭니다. 의혹이 들어요. 아유,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제대로 가고 후손들이 잘 살게 하려면 이 국가를 좀먹는 이 간첩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싹을 잡아내야 됩니다. 싹을 잡아내야 됩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